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이 요약 문제집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제1과목 유통물류 일반관리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기본서를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본서 강의는 어느 정도 파트별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연습 문제라든지 아니면 기출 문제도 뒤에 달아놨기 때문에 파트별로 보시고요. 자, 말 그대로 요약에 대한 지금 강의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말 그대로 요약에 대해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만 체크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단기 완성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시험에 임박할 때 이 내용을 보면서 정리를 하세요. 그죠? 그래서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모의고사를 제가 같이 한 파트, 그래서 제1과목 유통물류 일반관리를 끝내면 그 파트마다 문제를 모의고사를 다뤄드릴 겁니다. 실전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요약 문제를 다뤄드리는데 요약에 더 정리를 좀 많이 해서 문제를 다루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유통관리사 시험 문제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우리가 지금 하실 부분이 유통, 물류, 일반관리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25문제가 나와요. 그 다음에 상권 분석. 자, 이렇게 우리가 한 곳으로 묶여져 있죠. 그래서 여기가 20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유통 마케팅입니다. 유통 마케팅에서 25. 그 다음에 유통 정보. 자, 20문제죠. 그래서 90문항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25문제는 4점씩 배정되고 20문제는 5점씩 배정되죠. 한 문제당. 그래서 곱하기 넷 곱하기 5입니다. 실질적으로 뭐 문항수가 작은 쪽에 좀 중요 깊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우리가 좀 고득점을 좀 준비하는 부분인데 유통물류 일반관리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25문제이기 때문에 문항수가 많습니다.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공부를 하라는 거를 말씀드리는데, 자, 이건 예전에 뭐 제가 말씀을 또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여기 보시고, 자, 우리가 이제 페이지 12페이지 유통관리서부터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유통산업의 사회 경제적 역할, 유통경로, 유통산업은 뭐 유통의 유통의 흐름은 여러분한테 맡기겠고요. 유통의 역할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통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거기 나와 있는 사회적 불일치, 장소적 불일치, 그 다음에 시간적 불일치라고 하는 건데요. 자,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가겠습니다. 유통의 역할입니다. 유통의 역할. 그래서 여기를 한번 여러분이 복습한 차원에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옛날에 유통에 대한 경로는 생산자가 있고, 그 다음에 도매상, 소매상이 있고, 그 다음에 최종 소비자가 있습니다. 최종 소비자가 있으면, 자, 어때요? 우리가 중간에 이 보험기관이나 뭐 운송기관, 금융기관 이런 기관이 있으면서 또 도움을 주겠죠. 이런 유통 과정에서 유통의 흐름에서 중간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험기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운송기관, 그 다음에 금융기관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유통 경로죠. 자, 유통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가, 자, 책에 보시면 사회적 불일치 극복, 장소적 불일치 극복, 시간적인 불일치 극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산자가 이제 제주도에 옥돔입니다. 옥돔 판매한다. 그래서 이제 유재석이라는 사람이 판매를 하고, 자, 도매상이 노량진 수산시장이라고 보고요. 자, 소매상은 동네 생선 가게다. 최종 소비자가 있다. 자, 그럼 서울에 있고 제가 이제 받는 거죠. 송호석이가.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틀리죠. 그래서 인격이 불일치예요. 인격. 그래서 인격에 대한 불일치를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 이거를 이 사회적인 불일치 이렇게 보죠. 인격에 대한 것이 이제 불일치가 되겠고, 그래서 인격에 대한 불일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시점은 2016년 1월 우리가 10일 날 보내서, 자, 받는 건 2016년 1월 15일 날 받았다. 시간적 불일치죠. 이걸 이제 극복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장소가 제주도 옥돔이고 성산포가 장소다. 그럼 저는,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서울의 아파트, 예를 들어서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 이제 배송을 한다. 그럼 장소적인 거죠. 장소적 불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항공기를 운송한다. 운송기간이 또 거기 들어가겠죠. 항공기를 운송한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불일치라는 자체가 세 가지인데 인격, 시간, 장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과 장소가 불일치된 걸, 불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물적 유통입니다. 물적 유통이 되고, 그 다음에 인격에 대한 불일치는 우리가 상적 유통이죠. 이게 바로 이제 사회적 불일치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크게 나누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이론을 본다면 인격적 불일치가 이 상적 유통, 보통 우리가 상류라고 하죠. 상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물적 유통을 좀 물류라고 하죠. 물류. 이렇게 해서 나눈다는 이 흐름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염두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내용을 봤고요. 그러면 우리가 내용들을 볼게요. 12페이지 가시면 유통의 역할이라는 게 있잖아요. 유통의 역할은 지금 사회적 불일치, 생산과 소비 사이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사회적 우리가 분리가 되고, 장소적, 제주도 성산포 장소가 되고 서울 강남 아파트. 그러면 생산과 소비 사이에 상품이 생산되는 생산자와 소비하는 소비자가 다른 장소적 분리가 되죠. 그래서 유통활동을 통해서 생산자 소비자의 장소적인 차이를 해소시키는 극복을 하겠고, 시간적 불일치, 2016년 1월 10일인데 내가 받아본 건 2010년 15일이다. 자, 그래서 생산과 소비 사이에서 생산 시기와 소비 시기의 차이라는 시간적 분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산된 재화의 적절한 보관 등을 통해서 시간적인 차이를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유통산업과 유통경로예요. 그래서 두 번째 점 보시면 제조업체 입장에서 유통경로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 제조업자가 되죠. 제조업자, 그다음에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 이어지는 수직적 연계의 설계 관리하는 과정으로 이때 유통경로는 제품 가격 촉진과 함께 마케팅 믹스 구성 요소의 하나로 인식됩니다. 자, 유통경로라는 건 뭐예요? 플레이스잖아요. 우리가 유통경로라는 것은 코피 믹스죠. 그래서 유통경로라는 자체가 플레이스입니다. 플레이스. 장소적인 개념이죠. 플레이스. 그래서 유통경로. 그 다음에 이제 이 포피 믹스가 마케팅 요소죠. 마케팅 요소에 포피 믹스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상품. 프로덕입니다. 프로덕. 그래서 프로덕이 있고, 포피죠. 그 다음에 이제 가격. 프라이스죠. 그 다음에 촉진. 판매 촉진. 프로모션이 있죠. 프로모션. 그래서 프로모션까지 포피 믹스가 됩니다. 이 플레이스라는 유통 경로가 참 장소가 중요해요. 장소적인 유통 경로라는 거죠. 그래서 유통 경로에 대한 중요성은 뒤에서 학습하겠지만 장소적 경로라는 유통 경로가 참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장소의 개념은 좀 비타적이기 때문에 좀 그거와 관련돼서 이제 시험이 나올 수가 있는데, 하여튼 뭐 우리가 어때요?
이 유통 경로는 제품 가격 촉진과 함께 마케팅 믹스의 구성 요소로 하나로 이식된다. 자, 유통 관리의 목적은 수송, 보관, 재고, 포장, 하역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자, 제일 핵심 포인트가 뭡니까? 고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이죠. 고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이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또 우리가 서비스를 높이고 유통비용을 절감하는 데 있죠. 그 다음에 5번에 유통경로의 전략적 중요성은,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통경로는 다른 마케팅 믹스 요소와는 달리 우리가 요게 중요합니다. 낮은 유연성, 그래서 유연성이 낮고, 그 다음에 비탄력성이죠. 그래서 한 번 정해지면 점포가 쉽게 못 바꿉니다. 그죠? 그래서 한 번 결정이 되면 다른 유통경로를 전환이 용이하지 않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을 이제 바꿔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습니까? 사회적 불일치, 장소적 불일치, 시간적 불일치와 우리가 유통산업의 유통 경로가 있고, 이 유통관리의 목적은 고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 그 다음에 비용을 절감시키는, 그 다음에 유통경로의 전략적 중요성은 낮은 유연성과 비탄력적이라는 거. 자, 그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서 천천히 가보도록 하죠. 자, 13페이지 내용들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양가로 이번에 보시면 유통산업의 사회 경제적 역할입니다. 사회 경제적 역할이다. 자, 여기를 본다면요. 자, 우리가 이 첫 번째 앞에서 배웠기 때문에 키만 잡습니다. 자, 소유권 이전 가능이라고 그랬죠, 제가. 그래서 매매 기능.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봤던 생산자, 도매상, 소매상, 최종 소비자. 생산자, 도매상, 소매상, 최종 소비자까지 가면서 우리가 소유권 이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와 비교를 해서 구별을 해야 되는데, 자, 두 번째는 이게 물적 유통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물적 유통 기능. 자, 그래서 운송 보안 기능 같은 걸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운송은 이제 항공기나 선박 같은 걸 얘기를 하고요. 자, 보관은 창고를 통해서 하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넘겨보시면, 자, 이 유통조정 기능, 금융보험, 정보통신 표준화 등도 들어가죠. 금융기관은 우리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게재하는 유통기관이 외상으로 판매하거나 할부로, 카드로 판매하는 등의 방법, 보험, 정보통신 기능이 있다. 그냥 그 정도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 넘기셔서 페이지 가시면은 교재 이 14페이지가 중요한데요. 자, 여기가 출제 빈도가 높아요. 그래서 2번, 자, 유통구조 및 유통 경로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별표 표시를 2개 정도 해 놓으십시오. 하나가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고, 자주 출제되는 게 2개고, 자, 다음 시험 문제 반드시 우리가 출제될 수 있다. 올해 출제될 수 있는 거죠. 자, 유통 경로의 필요성은 이제 우리가 유통 경로의 필요성이 중간상에 대한 필요성이에요. 중간상의 필요성이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 중간이 개입되면 상품의 가격은 높아지지만, 이는 중간상이 창출하는 효용에 의해서 상쇄된다. 중간상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 네 가지와 설명이 되는데요.
자, 도매상은 100원 받는데 소매상은 120원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왜 그렇게 되는지를 필요성을 간다면, 첫 번째는, 자, 이제 이걸 구분하는 게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자, 구분하는 게. 자, 첫 번째 우리가 배웠지만, 총거래 수를 최소화시키는 최소의 원칙이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생산자가 뭐 A, B, C가 있다. 그 다음에 최종 소비자가 뭐 가, 물, 병, 정이 있다. 그러면 하나씩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요렇게. 그다음에 얘도 요렇게. 그러면 경우의 수가 3과 4를 곱하면 12개가 돼요. 그러지 말고 중간상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생산자가 있고요. 우리가 그 A, B, C가 있으면 중간상이 있다고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상태에서 최종 소비자를 본다면 자, 중간상이 있다. 그러면 갑을병정이 있어. 그러면 어떻습니까? 중간상을 거친다면, 자,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렇게 간다면, 아, 이건 3 더하기 4다. 7개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통경로에서 중간상이 없다면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접 거래함으로 거래수가 많아져서 중간상이 개입하면 거래수가 감소하므로 거래 비용도 감소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분업의 원칙이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는데, 두 번째는 분업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 생산자는 이 생산만 갈치만 잘 잡으면 되고, 판매하는 사람은 판매만 잘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조와 유통 업무를 분담해서 생산자와 중간상이 각자의 업무만을 수행하면서 경험 효과에 따른 숙련도 및 노하우의 증진으로 일의 전문화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서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분업의 원칙은 이제 전문화가 되니까 효율성을 높아지게 하더라. 이제 요게 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변동비 우위의 원칙이에요. 세 번째. 변동비 우위의 원칙이다. 자, 이건 어떻습니까? 이거 제조업의 경우는 그 고정비 비중이 크잖아요. 기계 장비 같은. 고정비, 기계 장비 같은 비의 비중이 크다. 근데 이 시설 규모가 커지고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단위당 고정비가 하락해요. 단위당 비용이 하락하는 규모의 경제가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유통업은 어떻습니까? 제조업에 비해 변동비의 비중이 큽니다. 변동비 비중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홈플러스나 이마트 같은데, 자, 그 명절이나 추석 때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인건비가 나가요. 알바생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 생산자와 제조업자와 유통을 통합해서 새로운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 규모의 경제 효과가 오히려 적게 나타난다는 거죠. 따라서 제조와 유통을 분리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능을 분담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효과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규모의 경제 효과가 오히려 적게 나타난다는 건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규모의 경제를 발생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변동비 우위에 대한 원칙을 또 따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집중 준비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집중 저장의 원칙인데, 자, 중간상이 존재함으로써 사회 전체가 원활한 소비를 위해 저장해야 할 제품의 총량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소비자는요. 소비자는 지금 수박이 100통이 필요한데 생산자는 중간에 이제 1000통을 이제 생산을 해서 바로 하게 되면은 그 나머지 거를 이제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근데 중간에 도세매상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중간에 이거를 우리가 어떤 이 중간상에 있어서 거쳐서 이걸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상이 존재하면서 사회 전체가 원활한 소비를 위해서 저장해야 할 제품을 총량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집중 저장의 원칙은 도매상의 존재 이유를 설명한 원리죠. 도매상이 없으면 소매상은 더 많은 양의 제품을 저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1000통을 다 저장해야 된다. 그러면 사회 전체의 저장량이 증대되고 유통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정보 축량 및 정합의 원칙은 여러분이 그냥 참고로 보시고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세요. 그래서 유통 경로의 지금 우리가 필요성이 요거, 그죠? 총 거래수 최소의 원칙, 그 다음에 분업의 원칙, 변동 우의 원칙, 그 다음에 집중 준비 원칙. 자, 이걸 구별해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이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다른 것들은 여러분이 그냥 읽어보세요. 우리가 뭐 중간상의 존립 근거라든지 중간상의 유형은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그냥 맡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페이지 17페이지로 가시면 유통 경로의 효용과 기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통 경로가 창출하는 효용, 유통 경로가 창출하는 효용에서는요. 자, 오지선다예요. 우리 시험 문제는, 그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오지선다가 아닌 거 물어볼 수 있어요. 시간적 효용, 그 다음에 장소적, 시간과 장소적은 꼭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소유적 효용, 그 다음에 형태적, 뭐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시장은 소형이다. 자, 우리가 이 재래시장 같은 건 좀 소형이잖아요, 그죠? 시장 소형 이렇게 해서 유통 경로를 창출하는 시간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시간적 효용이다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통 경로의 기능 같은 거는 우리가 이제 교관 과정의 촉진, 뭐 제품 구색의 불일치 완화, 소비자와 제조업자를 연결시킬 수가 있고요. 자, 이 동그라미 2번에서 우리가 페이지 16, 17페이지 하고 있죠. 요게 한번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이건 염진 좀 체크를 해봐야 할 내용인데요. 자, 두 번째가 유통 경로의 기능에서는 뭐가 나왔었냐면 고객 서비스 제공이 나왔어요. 자, 한번 나왔던 건 또 출제가 되거든요. 자, 이런 기능. 그래서 이거는 유통 경로는 제조업자를 대신 소비자에게 애프터 서비스 제공을 한다. 그래서 이걸 바꿔서 나왔거든요. 제조업자를 대신 유통 경로는 제조업자를 대신해서 우리가 이걸 바꿀 수 있습니다. 소비자한테 애프터 서비스를 한다. 소비자 대신 제조업자한테 애프터 서비스는 게 아니죠. 당연하죠, 이거는. 그래서 옛날 시험 문제는 쉬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유통경로는 제조업체를 대신해서 소비자한테 애프터 서비스를 제공과 제품의 배달, 설치, 사용 방법의 교육 등을 제공한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카테고리 킬러라는 하이마트는 삼성이나, 저도 삼성의 컴퓨터를 사게 되면요, 충분히 삼성의 업무를 해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소프트웨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MS라든지 한글 같은 거 이제 프로그램이 있으면 또 그것도 깔아주기도 하고요. 또 모르게 되면요, 또 여러 가지 또 AS를 또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한번 출제가 됐었어요. 바꿔서 한번 나왔으니까. 근데 당연히 뭐 쉬운 거죠. 쉽다 해서 이제 뭐 다시 한번 여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17페이지 보시면 요거 이제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요게 이제 중요한데, 이제 뭐가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왔었냐면, 시험 문제 중요하냐면 유통 경로의 기능의 구분입니다. 유통 경로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기능의 구분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따 잠깐 미리 설명을 보겠지만, 자, 그냥 생산자 하겠습니다. 약자로 도매상, 소매상, 그 다음에 최종 소비자로 간다면, 자, 이렇게 가는 게 전방 통합이에요. 전방이고, 뒤에서 가는 게 후방입니다. 후방이고, 그 다음에 양방이 있죠, 양방. 요걸 갖다가 이제 엄밀히 비교를 좀 하셔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유통경로 밑줄 쳐보세요. 유통경로의 구성원들이 수행하는 유통의 기능을 물적 취득, 소유권 이전, 촉진이 판촉이죠. 협상, 금융 제공, 위험 부담, 주문, 자본 판매 대금의 이전 가능 기능도 8가지 구분해서 볼 수 있다. 자, 이러한 기능은 작용의 방향에 따른 전방 기능 흐름, 후방 기능, 양방 기능 흐름이 있다. 전방 기능은 뭐예요? 전방에 대한 그 기능의 흐름은 생산자로부터 최종 소비자의 방향으로 이전되는 물리적인 상품과 소유권 등의 흐름을 말합니다. 촉진도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우리가 전방 기능 흐름에 포함되고요. 자, 후방 기능은 옛날에 한번 출제가 되었어요. 여기가 별표를 또 하나 쳐놓으세요. 자, 얘는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후방 기능의 흐름은 주문이나 판매 대금의 결제와 같이 최종 소비자로부터 우리가 소매, 도매상, 생산자의 흐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최종 소비자 도매상, 소매상, 도매상, 생산자로 이렇게 다시 거꾸로 가는 거예요. 생산자한테 달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찾고 있으니까 이렇게 달라는 어떤 그러한 것을 거꾸로 가는. 그래서 주문이나 판매 대금의 결제와 같이 최종 소비자로부터 우리가 소매, 도매, 생산자로 흐른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세요. 뭐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그냥 가는 게 전방이고 뒤로 가는 게 후방이다. 이렇게 가지고 양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것도 한번 출제가 됐었는데 양방 기능은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의 방향으로 동시에 소비자부터 생산자의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흐름을 말해요. 가격도 협상할 수 있고요. 금융, 결제를 외상으로 할 수 있죠. 서로 흥정을 하고 위험 부담, 리스크죠. 리스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수박을 다섯 통 한꺼번에 사는 게 아니라 나눠서 산다. 위험을 떠맡기는 거죠. 이렇게 정보도 이제 정보도 전방으로 갈 수 있고 후방으로 갈 수 있는데 소비자가 생산자로부터 핸드폰 정보를 어떤 것을 또 우리가 정보를 줘서 어떤 걸 원하냐. 그래서 애플에서 어떻게 나온다. 미리 이제 어떻습니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전방, 후방, 양방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염두에 보시면 되고 유통 경로의 유형은 뭐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여러분한테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 시간에 핵심 포인트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한 다음에 우리가 유통 경로의 유형은 제가 2강에서 해드리겠는데요. 자, 앞쪽입니다. 앞쪽 파트 다시 가셔서 교재로 가시면 12페이지죠. 그래서 우리가 유통의 역할, 사회적 불일치, 장소적 불일치, 그 다음에 시간적 불일치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유통산업은 유통경로, 고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 유통비용 절감, 그 다음에 유통경로는 낮은 유연성과 비탄력성, 유통산업의 사회경제적 역할은 소유권 이전 기능과 물적 유통 기능, 유통 조성 기능을 연결시켜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15페이지를 별표를 2개 쳤어요. 총거래수, 유통경로의 필요성은 총거래수의 최소의 원칙, 분업의 원칙, 변동비우의 원칙, 집중준비의 원칙, 그 다음에 정보 축약 및 정합의 원칙, 이거 중요하고요. 유통경로의 효용에 대한 기능, 창출되는 효용은 4가지 중에서 시장 소유죠. 시장 소유,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시장 소유다. 시장은 소형이다, 그죠? 작다, 이런 식으로 가고, 유통경로의 기능, 고객 서비스 제공이 나왔다 그랬고요. 유통경로에 대한 그 기능의 구분이 중요하죠. 그래서 전방, 후방, 그 다음에 양방이 있다는 거, 이렇게 해서 보시고, 유통경로의 유형은
제가 다음 시간에 제 2강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가죠.